매크로 분석과 내러티브 분석을 위해선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는데 오늘은 삼성증권 리포트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5월 2주차를 마무리하고 5월 3주차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보시죠. 서머리론 매크로와 마이크로 사이 균형잡기, 부담스러운 지금 고물가, CPI, PPI 높게 나왔죠. 그리고 금리도 지난 금요일 날 4.5%를 지금 10년물 국채 미국 4.5를 상향 돌파해서 좀 어렵고, 고환율도 지금 1,500원대에 육박하고 있어서 외인의 수급이 국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대신 AI 업체들의 AI 업체들의 카펙스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AI 밸류체인에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개인들도 뭐 일종의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모족들도 아직 많고 조정받으면 사겠다라는 음, 음, 의지들을 가진 개인들도 많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 성장펀드 다다음 주인가요? 22일부터 지금 한 7천억 규모로 지금 모집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 유동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매크로 환경이지만 아직까지 실적 기반의 AI 밸류체인은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지금 코스피는 지난주 뭐 급등락은 있었지만 실제로 주봉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1%밖에 안 빠졌죠. 8천선을 터치하고 뭐 변동성은 심했었지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락한 상태고, 나스닥이나 S&P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7,498로 5월 8일 날 시작했나요? 종가 마감. 그런데 뭐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 15일 날 종가, 금요일 날은 7,493, 한 500포인트, 8,000에서 500포인트 빠졌나요? 이렇게 변동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게 뭐 추세 하락으로 가는 그런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 네, 부담스러운 매크로 환경, 금리, 60년물 4.5, 뭐 혹자는 4.5가 위험하다, 혹자는 뭐 5%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일단 상방으로 가고 있어서 여전히 페드에서는 내년 올해 동결, 올해 추가 하락은 어려울 것 같고, 뭐 동결이나 내년에는 오히려 상방을 점치고 있는 분위기. 그 국제유가는 아직 이런 사태 때문에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환율은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는 이런데 한율은 지금 지난주 금요일 1,500원 돌파했다가 다시 1,500원 부근에서 98원, 1,598, 1,498, 1,501원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그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60pI, PPI 높게 나서 물가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좀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뭐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워낙 워낙 AI 워낙 AI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나 뭐 밸류체인 AI 밸류체인에서 워낙 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PPI는 당연히 높아지는 상황이 있고요. 뭐 그것과 연동된 CPI도 상방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서 물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물가가 비싸지니까 결국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잠재워야 하는 그런 부담을 지금 페드가 그 지고 있는 거죠. 지금 케빈 워치가 새로 와서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의 수가 지금 이렇게 좀 바뀌었죠. 기준금리 경로도 좀 바뀌고, 결국 금리 인상으로 가게 되는 피벗이 지금 발생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금리 인상은 빅테크나 AI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 밸류에이션 압박과 실적의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할 것이냐.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국 실적이 깡패라고 실적이 지금 AI 카펙스 투자 사이클이 끝나지 않는 한 금리 뭐 유가도 나름 안정이 될 거고 이런 사태도 조정 국면으로 간다면 나름대로 조금 더 AI 투자 사이클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별 서프라이즈가 없었죠. 투자 확대하고 서로 뭐 균형적으로 소소한 협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번 언제입니까? 1년 전입니까? 만났을 때도 사실은 기대는 컸지만 그렇게 크게 뭐 임팩트 있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도 상호 균등하게 인하하는 걸로 협의해서 그나마 뭐 그 정도 희망이랄까요? 미국 증시도 보면 미국 증시 나스닥은 사실은 어, 4월 달부터 그 피벗이 돼가지고 지금 한 달 반 동안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나머지 ADR, 나머지 국가들의 미국 상장돼 있는 애들의 주가는 시원치 않은 상태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코스피는 달리고 있지만 코스닥, 어, 그리고 한국 증시도 뭐 지금 4월부터는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증시도 AI에 다 쏠려 있죠. AI 하드웨어 주로 하드웨어 반도체 뭐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뭐 미디어나 공공 이런 것들은 지금 수익률이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 뭐 반도체, 전력기기, 하드웨어 전력기기 요즘 쉬고 있죠. 한 뭐 2주 됐나요? 2주 정도 쉬고 있고 피지컬 AI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소비재 증권들도 증시가 가니까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재 백화점이랑 그 편의점, 백화점 그런 소비주들이 자산 효과랑 뭐 증시 하락으로 인한 소비 여력이 좀 증가됐을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재, 증권,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 관련주, 현대차 관련 뭐 LG전자, 현대차 뭐 이런 관련들이고 전력기기도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달리다가 지금 2주 정도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수급은 이렇고요. 개인과 기관은 열심히 사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금 근 지금 5살째 팔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거. 저렇게 많이 팔았다라는 건 결국 많이 사야 된다라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그건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5월 19일 날 구글 일정 있고 한일 정상회담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의사록 공개되고요. 아, 5월 22일이네.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되죠. 한 7천억 정도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뭐 수급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27일 날 레버리지 출시되죠. 변동성이 좀 심해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 변동성이라는 게 하방이냐 상방이냐라고 본다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 성장세로 본다면 뭐 조정은 있겠지만 상방으로 좀 열려 있지 않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간 추천 종목 좀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의 비율랑 삼성증권의 비율랑 뭐 저의 비율랑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봐서 제가 비슷한 건지 아니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다른 증권사 리포트도 참고하니까요. 근데 뷰가 조금 더 강건하다고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가 조금 보수적이면서 좀 주도주를 잘 살피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주도주. 5월 세 주 주도주를 삼성증권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로봇, 뭐 반도체, 현대차, 로봇, 삼성전기는 기판이죠. 요즘 지난주에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데 기판 결국 반도체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MLCC 전력과 반도체가 같이 하이브리드로 엮여 있다. 삼성전기는 삼성 배터리죠. 전력기기 두산도
두산 자체적으로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두산 안에, 두산이 지주사지만, 두산 지주사 안에 전자비지라고 별도의 계열사로 되어 있지 않지만, 두산이란 지주사 안에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한 1조 정도 될 거예요, 매출이. CCL,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CCL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기판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어,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 두산도 이번에 신규로, 어, 진입을 시켰네요. 그리고 오차올린 태양광. 지난주 금요일 많이 폭락해서 조금 더 당황하셨을 텐데요, 올릭스. 음, 그리고 RFHIC 광통신 쪽인데요. 방산이랑 다 엮여 있어서, 이거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건 반도체, 그 다음 로봇, 그 다음에 기판, 그 다음에 배터리는 요즘 조금 주춤한데, 이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AI가 격화되는데, 그 저도 구글 제미나이랑 챗GPT랑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세 개를 주로 사용합니다. 요즘 최근에 사용해보면 엔트로픽의 비주얼 디자인이나 비주얼 설명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세련되고 체계화돼 있다랄까? 훨씬 더 구조화된 설명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챗GPT가 LLM,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면 클로드는 요즘에 정리해주는 스타일로 봤을 땐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라지 뭐 비주얼 모델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비주얼화를 잘 구조화해서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구글 제미나이는 특징이 유튜브 영상을 분석할 수 있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한다면 뭐 챗GPT는 로지컬한, 그리고 텍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게 좀 스마트하게 분석해주는 경향이 있고, 각각의 특징, 뭐 전체적인 뭐 텍스트 영향은 비슷한 것 같은데, 각각의 개별적 특징은 엔트로픽의 클로드는 훨씬 더 비주얼라이징해서 차트와 비주얼라이징을 해서 훨씬 더 그런 기존의 텍스트에 머물러 있었던 걸 조금 더 비주얼 시각화를 잘해준다.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는 동영상 분석 같은 것들은 사실 챗GPT나 클로드에서는 잘 되지 않거든요. 구글 제미나이에서는 유튜브 분석 같은 경우에도 해당 내용 혹은 뭐 장단점, 그 동영상 소스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풀스택이죠. 하나. 딴 애들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얘들은 뭐 LLM, 구글 제미나이는 LLM, 비주얼, 그 다음에 동영상 분석까지 다 잘할 수 있어서, 그렇게 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 개 다 같은 질문이라도 세 개 나눠서 질문을 해서 각각의 대답을 가지고 통합하는 그런 AI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뭐 처음에 GPU HBM은 2022년도 챗GPT 뭐 이거 엔비디아 중심이고, AI가 이제 GPU랑 HBM에서 다시 여기 드램과 SSD가 붙죠. 메모리 쪽으로 확장되고. 그다음 다음은 또 오케스트레이션 중심이나 뭐 에이전틱 AI로 가니까 뭐 CPU의 컨트롤이나 제어들이 중요해졌다라는 게 다시 CPU가 붙어서, 최근에 뭐 인텔, AMD, 뭐 퀄컴, ARM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어, 폭등을 했죠. 폭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계속되는 거고. 디램은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도 잘 만들지만 뭐 마이크론, 그리고 SSD는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샌디스크가 결국 SSD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업체들이 요거 시작은 달랐지만 다 그렇게 반도체 어떤 에어리가 확장되면서 계속 질주하고 있다.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고, 이게 지금 꺾였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고, 삼성건도 그렇게 보고, 뭐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드램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두산 말씀드렸지만 CCL 두산이 뭐 자체적으로도 잘하고 있지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테스트 장비로 뭐 잘 하고 있고, 최근에 실적이나 뭐 주가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두산 자체, 두산 지주사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두산 퓨어셀도 있죠.
어,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인상적이지만 두산, 두산 지주사 안에 전자비지가 CCL 사업을 하는데 CCL이 뭔가 하면 쿠퍼, 쿠퍼 클레드 라미네이트라고 결국 이렇게 PCB 저걸 만들기 전에 PCB 회로기판을 만들기 전에 회로기판의 원재료가 되는 뭐 소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결국 PCB나 이 PCB가 결국 반도체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섹터에 오히려 훨씬 더 넓은 영역의 어떤 또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CCL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건 CCL 그 기판 증가로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고 차트도 이따 보시겠지만 뭐 양호한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뭐 잠깐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삼성전기 뭐 FCBGA랑 MLCC 뭐 지금 실세업체 주가를 올리고 있죠. 일본의 무라타가 FCBGA 그리고 이비덴이 MLCC 쪽인데 둘 다 일본에서도 걔들 인리 업체 세계 인리 업체고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뭐 2등이나 뭐 5등 정도 될 것 같아요. MLCC에서는 2등 정도고 FCBGA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한 5등 정도 글로벌에선 그 정도 튀어 있지만 일본에서도 무라타나 이비덴이 MLCC랑 FCBGA 글로벌 1위인데 뭐 주가가 너무 잘 가고 있고 이게 전방 수요인 뭐 반도체, AI, 뭐 서버 이런 것들의 어, 호조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률 어차피 그 판가를 인상할 수 있으니까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국면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기 저도 개인적으로 뭐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굉장히 일반 개인 투자가들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기 소비재, 뭐, 익숙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혹은 뭐 현대차, 익숙한 소비재나, 혹은 많이 회자되고 있는 종목들 하지만, 우리 삼성전기 같은 개인들이 잘 산업 구조, 그 사업 구조를 잘 모르면 접근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보단, 그리고 가격도 지금 100만 원이 넘었잖아요? 지난주에 100만 원이 넘었다가, 종가가 102만 원인가요? 정도에 마감했던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따 주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보틱스, 뭐 현대차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구글이 AI 풀스택이라면 현대차가 로봇의 풀스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랑도 협력을 하고 구글 딥마인드 어, 지난번에 그 하사비스인가요? 딥마인드 대표가 와서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기도 했고 현대모비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현대차, 현대오토웨버가 서로 플라이휠을 만들면서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죠. 로봇 관련돼서는 탑픽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이것도 다시 해야 되겠네요. 화면을 다른 걸 띄워놨었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하기가 어려워서 원테이크로 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편집도 번거롭고 너무 공수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양해 바라고 말씀드렸듯이 두산 BG는 CCL은 말씀드렸듯이 고고 실적이 좋다. CCL 덕분에. 그리고 CCL은 기판과 연결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삼성전기 말씀드렸듯이 어, 무라타가 파란색이고 일본 세계 MLCC, FCBGA 세계 1위 기업인 일본의 무라타 그리고 일본의 이비덴 이런 일본의 주가들도 너무나 잘 가고 있고 전방 수요인 AI 서버랑 반도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서버 수요로 MLCC가 전력 관련된 내용이고 FCBGA는 기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연히 다 그런 것들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삼성전기 베트남 아, 한 2조 가까이 투자한다고, 증설한다고 이야기 있었고, 최근에 판가도 계속 인상하는 전방 수요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판가도 계속 인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삼성전기 뭐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유 비중이 삼성전기가 제일 높기 때문에 현대차 말씀드렸듯이 현대모비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플라이휠의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풀, 풀스택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지난주 한 달 전인가요? 그 딥마인드 하사비스 대표가 왔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젠슨 왕 엔비디아하고도 뭐 여러 가지 그 코웍을 하면서 로봇 쪽에서는 그리고 엔비디아가 굉장히 로봇 다음 피지컬 AI 다음 거를 피지컬 AI로 지금 보고 있죠. LLM 그다음에 에이전틱 AI 다음에 지금 피지컬 AI로 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물리적 AI를 정말 피지컬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체로서의 현대자동차의 포지션이 굉장히 강건하다. 그리고 그 생태계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다. 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현대모비스는 부품이죠. 현대차는 플랫폼. 그리고 현대 모백스 쪽도 뭐 물류자동화 이런 부분들 산업 그것도 로봇이라고 봐야 되겠죠. 산업 로봇 쪽도 물류 자동화 로봇들도 잘 되어 있어서 피지컬 AI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어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로봇 쪽에서는 현대차를 저도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렉 지금 잠깐 조정받고 있지만 결국 그런 어떤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기 위해서도 결국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LS 일렉트릭을 저도 전력 쪽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고 왜 탑픽으로 보냐면 뭐 HD 현대일렉이나 효성공업은 사실 변압기 쪽에 강점이 있지만 최근에 LS 일렉트릭은 변압기 배선 쪽도 강점이 있고 원래 배선 쪽 전기전력 뭐 이런 것들은 잘했지만 최근엔 변압기 쪽도 사업 내용을 확장하고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풀스택으로 충분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최근의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 좋은 종목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이렇게 추천 종목 보고 있고 저도 뭐 비슷합니다. 주로 주도 종목을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2차 전지는 최근에 살짝 치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산도 괜찮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한 6개 종목 정도 탑픽으로 보고 있고 스퀘어도 결국 뭐 하이닉스랑 같이 가는 거니까 같이 간다고 보고 원자력은 미국에서 좀 안 좋기 때문에 어, 좀 최근에 시세가 좀 안 좋고 현대모비스도 로봇이랑 같이 가죠. 중공업 전력기기 전자도 로봇이랑 같이 가고 현대건설 건설주가 최근에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급등하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보고 있죠. 로봇 조선도 조금 뭐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꼭 뭐 100% 실적에 연동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연동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이니까 변동을 보이니까 LG이노텍도 삼성전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들도 카메라를 만들지만 애플이랑 카메라를 만들지만 FCBGA 최근에 기판 쪽도 강화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랑 거의 주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봤고요. 시간이 뭐 제법 지났는데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차트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일단 뭐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일봉인데요. 지난주 급락으로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도 이걸 무너졌다고 이렇게 오일봉을 잠깐 깨긴 했는데 이게 꼭 뭐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스퀘어도 지금은 잠깐 어, 기간 조정을 좀 보이고 있죠. 상단에서. 상단에서 올선은 깨졌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하락 추세로 돌아선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메모리 반도체의 뭐 타이트한 수요로 봤을 땐 뭐 이렇게 찌글찌글 하다가 뭐 상방으로 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합니다. 삼성전기 말씀드렸듯이 쉬지 않고 4월 초 뭐 저 전쟁 노이즈가 좀 잠잠해질 때부터는 쉬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고 지난주 110만 원 갔다가 지금 103만 6천 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삼성전기 이녹텍도 거의 주가가 비슷하죠. 그리고 같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도 한 4개월 조정 받고 지난 3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고 신고가 돌파하고 지금 잠깐 쉬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다른 것들은 이거 8%까지 올랐다가 조정받았을 거야. 다른 것들이,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더라도 상대 강도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로봇 관련주로는 탑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고요. 현대모비스가 탄력이 좋죠. 현대모비스가 탄력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현대 오토에버도 나쁘지 않고 따라가는 거고. 어, 뭐 어떤 분들은 예, 현대차가 너무 올랐으니까 기아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등주는 이등주입니다. 탄력은 보다 약하고 하락은 보다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현대무백스도 나쁘지 않은 추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주 뭐 있었죠? 어느 정도 봤나? 삼성 SDI 있었나요? 최근에 2차전지는 지금 한 3주째 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고개를 틀고 올라오느냐 이걸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고개를 틀고 올라올 때 조금 뭐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자금의 흐름이 사실 2차전지나 전력기기 쪽에 한 2주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 모든 자금이 상대 수익률을 쫓다 보니까 지금 로봇 쪽으로 다 지금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금이 빠지는 자금의 출발지에 서 있을 게 아니라 자금의 목적지, 즉 로봇과 반도체 쪽에 집중하시는 게 기판, 반도체 쪽에 먼저 포지션을 구축해 놓는 게 후발 자금들이 들어왔을 때 어, 주가를 밀어 올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한번 볼까? LS 일렉트릭도 한 2주째 조정받고 있죠. 한 25%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접근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력기기 3종 세트죠. 현대일렉 마찬가지로 조정받고 있고 요성중공업 마찬가지로 지금 음봉이 한 7개째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한 2주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 지난 뭐 삼성증권의 추천주로 줬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한 20% 정도 빠져서 뭐 조금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하는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접근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 저거 코스피가 그룹 관련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1, 2, 3, 4등 삼성, SK, LG, 뭐 두산, 그다음에 현대 이렇게 그 그룹 관련주로 다 움직이고 있고 그룹 총수들도 사실은 그룹의 전략 부분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다 로봇에 힘을 싣고 있는 국면에 있습니다. 그것도 잠깐 한번 살펴보면 그걸 그룹별로 한번 지어서 살펴보면 현대차 주가,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백스. 주가가 다 비슷하게 가죠. 로봇 테마를 좀 같이 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계열사들은 지금 시장에 자금을 어,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LG도 지난주 상한가 갔다가 풀렸는데
전자 산업까지 갔다가 11%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가 좋죠. LG전자. LG전자도 지난주 조정이 없었다면 뭐 그래도 9.9%니까 거의 10%에 마감됐고 지금 차트를 보면 LG CNS, LG 이노텍, LG 에너솔루션, LG 계열사 중에도 어차피 배터리를 로봇에 공급을 하겠지만 최근 2차전지가 결국 EV향 개파가 크기 때문에 아직 2차전지는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못한 거고 로보스타, LG 계열사죠. LG전자가 그 생활형 로봇을 만든다면 로보스타는 산업형 로봇 만들죠. 뭐 다관절 로봇이나 뭐 반도체 설비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뭐 웨이퍼 끼우고 바꾸고 이런 이렇게 LG전자가 그 생활형 로봇을 만든다면 산업형 로봇을 만드는 LG 계열사입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좋고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캣 지금 건설 쪽이어서 조금 최근에 주가가 안 좋고 두산 퓨어셀도 미국에서도 수소 전지 쪽이 뭐 대안으로 에너지 대안 그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 대안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 전지 그리고 원자력은 미국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최근 잠깐 조정을 받고 있죠. SK, SK 하이닉스, 스퀘어, SKC. 지난주에 유리기판으로, 지난주인가요? 유리기판으로 한번 그 급등을 주더니 다시 조정을 받고 있고, 유리기판도 결국, 어, 향후에는 나아지지 않을까. 그 시점은 결국 차트와 자금 흐름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톡도, 삼성전자, SDI도 2차전지 조정 중이고, 삼성 SDS도 결국 로봇의 삼성그룹이 어떻게 보면 로봇 O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이니만큼 최근에 삼성 SDS랑 LG CNS가 실적이 좋죠. 실적이란다. 그런 어떤 로봇의 OS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LG CNS랑 삼성 SDS가 최근에 불을 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 램보 로보틱스 한 두 달 정도 조정을 받더니 결국은 로봇 테마가 오면서 전력과 반도체가 조정을 줄 땐 로봇들이 좀 받쳐주는, 수급을 받쳐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반도체에 빠지면 로봇으로 간다. 이게 일종의 한국 지금 코스피 시장의 완투펀치 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간 시황, 그리고 매크로 분석 자료를 같이 리뷰했고,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 기술적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더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을 보고 저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